이게 바로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면은 이 건강한 나르시스틱한 성격을 잠시 동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상상, 자신의 욕망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상상과 욕망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는지에 마음이 끌렸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말과 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즘 다시 생각하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나르시시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나르시시즘적 성격 유형에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르시시즘이 뭔지부터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나르시시즘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 저자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징이고, 우리가 문제시해야 될 것은 극단적 나르시시즘이에요. 극단적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시즘 스펙트럼 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극단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다른 말로 파괴적 나르시시스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존감이 오르내리락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데 애를 먹고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심각한 갈등을 직장에서 겪는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파괴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나르시시즘의 스펙트럼 상에서 이 중간 정도의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들이고, 이 사람들의 성격 특징은 굉장히 우호적인 게 많아요. 침착하고 낙천적이고 쾌활하다. 자존감이 높다.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데 탁월하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자제력이 있다. 사람을 신뢰하고 정서적 친밀감과 친근한 관계를 즐긴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만 과도한 특권의식에 젖어 있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가 닮아야 할 나르시스트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나르시스즘 스펙트럼 상에서 왼쪽 끝에 있는 반 나르시스트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틱 결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파괴적 나르시스트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결핍,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한다. 연인의 바람과 욕구를 맞춰주느라 자신을 억누른다. 자신은 자격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낀다.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데 익숙하지 않아 애를 먹는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며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쉽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나르시시즘을 이해를 해봤으니까 중간 정도의 나르시시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책의 문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폭넓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이 있다. 나르시시즘을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실 나르시시즘은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성향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싶은 인간의 충동말이다. 방대한 연구 결과 심리학자들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오만한 얼간이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과 행복을 느끼려면 가끔 과대 소양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청소년기에 약간의 나르시시즘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나르시시즘이 적당히 있는 10대들이 나르시시즘이 적거나 심한 또래들보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덜하고 인간관계도 훨씬 좋다.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언제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이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춰주는 결핍 스펙트럼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스펙트럼의 왼쪽으로 기운 아이들이 가장 위험할지도 모른다. 부모들이 자녀가 자신을 칭찬하거나 추켜 세우거나 위로할 때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한 예로 자신이 예쁜지 좋은 엄마인지 아이들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엄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부모화된 자녀는 자신의 욕구는 철저히 숨기고 부모의 모든 필요와 욕망을 거울처럼 비추고 공명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파괴적 나르시스트들이 사회에 위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르시스틱한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감정의 등락도 심하고 의존적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나르시시즘이 질병이라고 여겼는데
적당한 정도를 가지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우울감 개선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르시시즘이 파괴적 형태의 나르시시즘일 때, 반 나르시시스트, 결핍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나르시시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를 뭔가라고 생각할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책에서 적절한 예시를 찾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열정이 불끈 솟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안고 애무하고 입 맞추는 사이 머리로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상상한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든 멋진 새 옷을 차려입든 짜릿한 연애소설이든 무엇이든 좋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과 관련된 뭔가를 알아챌 것이다. 잠시 동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상상, 자신의 욕망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상상과 욕망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는지에 마음이 끌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을 수도 있다. 정말로 흥분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모든 것들보다 자신의 욕망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강렬한 열정은 언제나 나르시시즘을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예술가들,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르시스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이 옮겨서 실제로 위대한 업적을 현실에 이룬 거죠. 이런 식의 작동 원리가 바로 건강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주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들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피해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왜 나르시시즘이 범죄화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나르시시즘, 이런 사람들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 대처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그것들을 질병화시키고 범죄화시키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모른 채로 나르시시즘은 무조건 나쁜 거야, 나르시시스트들이랑 엮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 두 명이 있습니다. 코우트 그리고 케렌베르크. 이 두 사람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두 사람의 공통된 견해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람들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좋은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에 대한 의견이 달랐어요. 이 코우트라는 사람은 과장된 나르시시즘도 용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케렌베르크는 과장된 나르시시즘을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봤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했냐? 이 코우트라는 사람이 상대하던 환자들은 대개 상류층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케렌베르크가 상대하던 환자들은 정신병자, 고도의 정신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케렌베르크가 살았던 환경이 나치 시대예요. 나치 시대의 암울한 공간에서 살게 되고 정신병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거죠. 나르시시즘 뭐 원대한 꿈 이런 걸로 비유될 수 있잖아요. 극단적 나르시시즘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던 코우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우트는 원대한 꿈을 본질상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는 행동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어떤 형태든 원대한 꿈은 경험의 깊이와 활력을 더함으로써 야망을 불타오르게 하고 창의력을 불어넣는다. 역사를 통틀어 작곡가들과 예술가들에게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순간이 있었다.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려면, 심지어 자리에 앉아서 시도라도 해보려면 자신에게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종종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마음 상태로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학계에 코우트와 케렌베르크, 이 두 학자가 나름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를 했었는데, 코우트가 1980년에 먼저 죽습니다. 죽고 나고 케렌베르크, 과도한 나르시시즘을 범죄화하는 맥락, 주류가 된 거죠. 또 크리스토퍼 레시라는 사회평론가가 있었는데, 이 사회평론가가 나르시시즘을 범죄화하는 도서를 출간을 해요. 나르시시즘의 문화라는 책인데 무시무시하게 나르시시즘을 다룹니다. 이런 학계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NPI 검사, 자기의 성격 검사도 나르시시즘을 범죄하는 맥락에 가담을 하는데, 이 검사에서는 조금만 자기 애적인 성향이 보이면 그것들을 스펙트럼으로 분류하지 않고 무조건 범죄화 쪽,
악성 나르시시즘 쪽, 그쪽으로 연결짓는다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여기까지 나르시시즘이 스펙트럼상에 위치한다는 것, 나르시시즘을 범죄화라는 맥락에서 의미부여를 하고 그런 추세가 현대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드릴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가장 중요한 행동 방식이 내가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은 상대가 그것들을 용인해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인이 해준 얘기가 있는데,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끔씩 이 나르시스트들이, 악성 나르시스트들이 온대요. 정말 거만하고 오만하고 상대를 배려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음식 트집을 잡고 지적을 하고 막 물건 던지고 이런대요. 그러면은 매니저가 나와서 사과하고 음식값 공짜로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고객 응대 프로토콜이 있고, 악성 고객들을 잘못 응대했다가는 뭐 리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큰 행패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밥, 또는 매니저가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텐데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칼같이 거부해야 돼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부당한 방식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강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악성 나르시스트들의 책략에 말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의 팁이었고요. 그럼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정말 건강한 나르시스트, 이런 성격 특질을 어떻게 갖게 되냐,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안정된 사랑이에요. 안정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은. 또는 실패를 겪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강한 방어 기제를 써가지고 부적절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면은 그러한 위험 같은 것들에 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이런 식으로 윈윈하는 관계. 내가 좋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상대도 좋은 것들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럴 자유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악성 나르시시즘으로 변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텐션. 나르시시즘이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랑과 신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동의를 하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저를 지지해주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표하고, 여러분들도 이 사랑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들 기반 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시고 이 건강한 나르시스틱한 성격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